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간호과를 졸업해서 병원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되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맘때 남편과 함께 제가 한 일은 자영업이었습니다. 해산물집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일손이 늘 부족했고 저는 만삭인 몸을 이끌고 심지어는 출산 전날까지도 밤새도록 가게에서 서빙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그저 저를 먹여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장사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장사가 늘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특히나 해산물 가게다 보니까 계절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매출의 기복도 굉장히 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를 아껴야 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가게로 누가 출동을 해야 됐을까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 아이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고 저는 아이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등에 업고 그렇게 가게에서 식당 일을 그것도 밤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상황이 크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날 벌어서 가게 유지비로도 써야 됐지만 진짜 심각한 상황이 찾아온 거는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겠다 하는 순간이 왔죠.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은 친정인 부산에 아이를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집과 친정은 400km 떨어져 있어요. 머리로는 결정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수만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면 가게 운영도 힘들었고요. 우리 집 재정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그 돌파구는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아이를 맡기러 가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옷가지와 짐들을 챙겨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한 엄마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눈물을 꾹 참고 그렇게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헤어진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저를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억지로 아이 손을 떼내고 그렇게 뒤돌아서는 발걸음에서 저는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죠. 그렇게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우리 친정엄마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일에 전념을 하려고 했지만 일에 집중이 됐을까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특히나 밤만 되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애가 잠투정이 심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아이의 그 옷이 남겨진 옷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탓하기만 하는 아주 못난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떼어놓고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매일매일 기침을 계속해가지고 감기약을 매일매일 먹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감기 정도야 그쵸? 애들 다들 걸릴 수 있으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은 엄마한테서 큰일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애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장이 꼬였대요. 장이 왜 꼬였을까요? 장이 꼬인 거 가만히 냅둬서 풀어지면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놀랐지만 아이를 돌봐주시던 엄마가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이라는 이 글자가 너무 충격적이다. 그냥 아이를 너가 직접 데리고 가서 키우고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나는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면서 돈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이때 제가 시작한 일은 골프장 캐디 일이었어요. 자, 골프장 캐디 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긴 했지만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장난감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출근을 해야 되고 저녁 7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막상 아이는 데리고 왔지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를 이 집 저 집 맡기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고 특히나 주말이면 더 바빴어요, 골프장이. 그래서 아이와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가족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아이와 놀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했었던 거겠죠. 지금도 가끔 그 그림이 생각이 나면 늘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을 골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잘 살진 못했어요. 무언가를 누리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끔찍한 거는 앞으로도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한 2018년 8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자, 캐디로서의 여름은 어떠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러서 속옷이 홀딱 다 젖는 그런 날에 무거운 골프채도 들고 뛰어도 다녀야 하고요. 언덕도 타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박정은 스폰서님이 저를 부르더니 더워 죽겠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부업을 할 건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들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죠? 들어본다고 그랬습니다. 돈 번다는데 오케이 했는데 그저 그렇게 저를 못 가게 타이어에 다리를 올리더니 못 가게 막더라고요, 차 앞에서. 그러면서 누군가 막 전화를 하면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날짜를 요구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 3자와의 약속에서 우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미팅 장소로 갔어요. 미팅 장소로 가서 처음으로 유산화를 듣던 그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일이구나. 왜? 몸으로 해서 버는 일이 아니고 연금 같은 그런 수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이 일이 아니면 어쩌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골프장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틈나는 대로 나와 함께 뜻을 이룰 친구들에게 유산화를 소개했고 최고의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들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유산화를 떠나서 어쨌든 영업이라는 이런 것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스폰서님의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만 했더니 어느새 나의 수당 통장도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의 목표는 3년 안에 월 500 이상의 수익을 얻는 골드라는 그런 직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업으로 2년 만에 이루었고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지금 현재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함께 성장 또한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유산화에서 여행 보내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되면 유산화가 보내주는 여행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동안 못 가본 여행 마음껏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와 함께 어떤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을 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여행이 아니고 다녀온 다음에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그저 아들과 오롯이 힐링하면서 여유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꿈을 얼마든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상속이 되잖아요.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잔소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어느덧 사춘기가 된 아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당연히 지금 건강해요. 그리고 말썽도 안 피우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지금 현재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행복이 저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건 유산화라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그 기회를 잡으신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같을 거예요. 저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또 다른 삶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함께 성공이라는 도착지에서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신 김선주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유산화의 제품력에 대해 서울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 시골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